뉴스를 통해 접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저 혐오의 대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가는 곳의 이름은 교정시설. 잘못된 행동을 고쳐서 대개의 경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정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될 만한 곳이 소년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살면서 한 번도 접할 일이 없는 공간이라서 관심을 가질 일이 별로 없고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든 사회의 무관심 속에 오래 방치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가 교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더 그렇겠죠. 오늘은 전국 소년원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는 인권운동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 안 그래도 더 더울 거라고 하고 네. 이미 지금 덥고 지금 초여름에도 이런 교정시설들 좀 돌아보고 하셨나요? 근데 전국에 소년원이 1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류심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어서 소년보호라는 형사처분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요. 예. 소년원에 가는 것을 비롯해서 뭐 집에서 좀 반성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1호부터 10호까지의 10개의 처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8, 90 처분이, 그러니까 8호 처분, 9호 처분, 10호 처분이 바로 소년원에 가는 거고요. 예. 각각 한 달, 6개월, 24개월, 2년 동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원에 한 달 보낼지, 24개월 보낼지, 아니면 사회 내 처우라고 그래서 집이나 다른 보호시설에 보낼지 등을 정리하고 또 분류하는 곳이 분류심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하여튼 분류심사원 한 곳, 소년원 10곳인데 지난주까지 11곳 중에서 10곳을 갔고요. 다음 주에 제주 소년원만 가면 전국 소년원을 다 둘러보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 그것과 이제 심리적인 거리가 먼 사람들은 뭐 갈만하니 갔겠지. 뭐 가면 뭐 반성하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실태를 직접 이렇게 도시면서 파악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분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있죠. 이를테면요, 유선님, 어머니가 전업주부일 때와 취업주부일 때, 어머니가 일이 있을 때와 일이 없을 때, 아들이나 딸 입장에서 소년원에 가게 된다면 어떤 경우를 더 많이 보낼까요?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제 질문은 그게 유불리로 작용되게 됩니까? 네. 왜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자문자답을 하게 되는데 엄마가 전업주부면 애를 돌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년원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표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취업주부면 그분이 의사건 대학 교수건 간에 애를 돌봐주기가 어려워지니까 소년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1에서 10단계라고 하면 꼭 그 소년원에 안 가도 되는 단계에 어느 정도에 걸쳐 있는 친구들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소년원에 간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던 분류심사 중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재수생이에요. 재수생이라는 건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거의 사회 통념상 성인과 다름없죠. 그렇습니다. 그 성추행을 하고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성추행한 데다가 때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결론은 소년원에 안 보냈는데 이 서면이 어떻게 작성되냐면 뭐 대학 교수, 연예인 등이 다수 거주하는 50여 평에 살고 있고 엄마는 전업주부이고 아버지 소득은 얼마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다복한 가정이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다 주관적인 얘기죠. 제가 가장 놀란 얘기는 땡땡대학교 경제학과 진학을 목표로 공부할 예정이래요. 이게 소년원에 안 보내는 표지들입니다. 그럼 그게 가만히 된다는 겁니까? 네, 그럼요.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중학교 2학년인데 절도예요. 절도인데 피해 금액이 5만 원 정도인데 조성가정이에요. 외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고 외할머니의 보호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년원에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 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원에 갔다고 해서 꼭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인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 교도소가 따로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아요. 뭐 징역 10년, 20년 이런 거 받습니다. 그렇죠.
입소 기준은 때로 정의롭지 못하기도 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절도를 했다고 하면 도둑질을 했다고 하면 뭐 네. 피해 금액 10만 원까지는 한 달 동안 소년원에 있는다. 50만 원은 6개월이다. 200만 원은 뭐 2년이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소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집이 부유한 경우에는 잘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입소할 확률이 줄어든다. 그럼요. 가난한 경우에는 잘 보호가 안 된다는 거고 게다가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 우범지대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범지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느 동네건 뭐 CBS가 있는 목동이건 아니면 뭐 어느 동네건 간에 우범지대라는 동네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또 통계 자체가 불가능한 게 범죄 중에 가장 끔찍한 범죄는 아마도 살인 범죄일 텐데 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살인범죄가 1년에 약 25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밖에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그런 범죄가 적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유정 씨 한 사건 가지고 몇 달씩 보도하고 뭐 이런 형국인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 살인범죄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언론은 늘 우리 범죄가 흉포화되고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매번 합니다만 그야말로 관용적인 얘기일 뿐이고요. 네. 전체 범죄 또 특히 시민들 입장에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범죄, 강도, 살인 이런 건 계속 꾸준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연간 250건이면 전국 경찰서가 2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경찰서도 있고 작은 경찰서도 있는데 어떤 경찰서는 1년에 살인사건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경찰서가 여럿인 거죠. 그러니까 통계로 잡을 만한 유의미한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목동이 우범지대냐 아니냐라는 건 그냥 목동에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값이 조금 되니까 우범지대 아닐 것 같다라는 편견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소년은 소년원에 가고 어떤 소년은 가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하게 돌아다봐야죠. 그리고 네. 무엇보다 소년들이 잘 알아요. 내가 소년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가지? 쟤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가지? 라고 하면 법이라는 게 생명을 가지려면 공평해야 되잖아요. 공평하지 않으면 법의 지배, 법의 질서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국가에 대해서 특히 잘못한 아이들, 크든 작든 간에 잘못한 아이들이 국가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자기가 받고 있는 일종의 벌을 달게 받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한 법 집행이 되는 게 국가에게도 되게 좋은 일이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공평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법도 바뀌어야 할 것이고 입법을 할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행정부처 뭐 이제 교도시설이 되겠죠. 이쪽의 문화나 이해도도 좀 더 깊어지고 달라져야 될 텐데 그러자면 이것은 그냥 그 소년들의 지금 들어가 있는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들의 처우 수준이 아니고 네. 아예 법도 바뀌고 되게 많은 것들을 바꿔야 하는 문제. 바꿔야 되고요. 처우 얘기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만. 법집행 공무원들, 뭐 판사, 검사, 또 경찰관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총범죄가 계속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 숫자는 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느냐면 거의 만 단위로 사기죄로 구속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사기는 정말 나쁜 범죄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기의 대부분은 채무 불이행입니다. 빚을 갚지 않은 거예요. 돈을 꿨는데. 근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꿀 때부터 공연히 돈을 갚을 의지, 능력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궁예도 아니고 남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들여다본 것처럼 판결하고 들여다본 것처럼 뭐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군가에게 뭐 아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든 돈을 꾼 사람들이 사실은 잘 풀어가려다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꾼 사람 채무자와 돈을 꿔준 사람 채권자 간의 민사 문제인데 사인 간의 분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돈을 받아주는, 왜냐하면 구속되고 그러면은 뭐 합의라도 하거나 뭐 채권을 좀 가름을 해야 유리한 판결이 나오니까요.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온당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벌금형을 선고받고 뭐 낼 돈이 없어서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건 뭐 또 벌금 알려지지 않은 얘기는 아니고 미납은 1년에 한 5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벌금 미납이 아니라 아예 징역형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사람들도 사기 등의 생활형, 생계형 범죄들이 많다는 거죠. 네, 인권연대가 이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제가 뭐 기에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오늘은 이제 소년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소년원 내부의 처우는 어떻게 부족합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일단 과밀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7, 8명이 한 방에서 자는 게 굉장히 많고요. 한 방에서 자게 되면 아무래도 서열도 생기게 되고 아이들끼리 또 갈등도 생기게 되고 뭐 폭력도 생기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내무실 같은 거 생활실을 새로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4인 1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맞지 않죠. 밖에서라면 자기 방에서 혼자 자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4명 또는 7, 8명이 같이 자고 제가 전국 소년원을 둘러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제대로 먹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먹이지 않는다? 네, 아니 밥은 먹이죠. 새끼 다 먹이는데 소년원은 한 끼의 급식 비용이 1,893원입니다. 1,893원으로 1,900원이 안 된다고요? 네, 아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이건 뭐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학부형들께서 정말 잘 아실 문제일 텐데 보통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 끼에 최소 3,500원, 4,000원 넘게 나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아니요. 급식비가 뭐 보통 5,600원, 800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인건비 포함이고요. 인건비 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빼고 하면 제일 적은 곳이 3,800원. 또 서울 뭐 4,200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아이들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매점도 있고 학교 나오면 뭐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뭐 학교 근처에서 군것질도 할 수 있는데 소년원은 새끼 밥 먹는 거 말고 먹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간식도 안 주고요. 간식비가 설정되어 있지도 않겠네요. 없습니다. 전혀. 예산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코파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소세지든 뭐 과일이든 달걀 하나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그 세 끼 밥만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1,800여 원에 차려내야 됩니다. 보통 일식 3찬이 나와요. 3가지 반찬. 3가지 반찬이 국 포함이에요. 국 빼면 2가지 반찬인데 김치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면 소위 메인 반찬이란 거 하나인데 하나인데 그거는 자율 배식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조리사가 떠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3끼만 먹고 간식도 없고 뭐 야식 당연히 없습니다. 한참 자라는 청소년들인데 그러니까 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아요. 소년원에 가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소년원생들이 굉장히 뭐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이래요.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판 있잖아요. 식판에다 밥을 그야말로 그득 담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른들이 못할 짓을 하는 거거든요. 현대 식탐은 을의 가난의 결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소년원에 들어온 친구들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10kg, 15kg씩 살이 찐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거 이해되는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 먹는 얘기 좀 하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예로 먹는 얘기를 드신 건데 여기서도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참 어디 가서 얘기 못하는 게 교정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을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사형이 아닌 이상 다시 사회에 당당한 일원 문제 일으키지 않는 일원으로 만들어내려고 국가가 돈을 쓰는 건데 이거 이 돈 쓰고 잘 먹이지도 못하는 거 보면은 소년원을 교정시설로서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국가는 많이 돌보지 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아니요 1,893원인데 한 500원쯤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소년원에 전국에 1,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끼당 한 500원씩 파격적으로 올리는데 드는 돈이 1년에 6억 원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이 1년 예산은 500조 원 이상 쓰는 나라입니다. 추경 3차 추경까지 물론 긴급한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만 돈은 좀 있죠. 한국이. 부담되는 비용은 전혀 아니고. 그런데 1년에 6억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일 수 있고 제가 부산 소년원에 갔을 때 그 영양사분의 얘기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지나가는데 자꾸 잡아가지고 말을 막 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다. 그래서 칼슘 같은 걸 먹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유를 먹어야 된다. 우유를 매일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아, 영양사님께서 애들 우유 못 먹는다고 예산 때문에 일주일에 200ml짜리 하나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사무국장님을 굳이 붙잡아서 그 말씀.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청취자들께 호소드리는 겁니다. 1년에 6억 원 정도도 우리가 못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죄질이 나쁜 범죄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따뜻하게 손 내밀면 그 우리가 내밀었던 손의 온기를 기억할 거고요. 특히 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 가슴 속에 앙심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됩니다. 짧은 시간에 중요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그 소년원 같은 곳에 강연하시고 이러신 분들을 덜어 알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보통의 친구들보다 더 이제 눈물이 많고 좀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얘기 많이 해요. 잘 감동하고 자기 얘기도 좀 더 쉽게 하는 것 같고 그 안에 뭐 갇혀있던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친구들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교정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친구들이라는 건데. 그럼요. 아이들이에요. 저 뭐 전국 소년원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매번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뭐 수업하는데 자는데 또 징벌받는 친구들도 만나고. 아, 학생들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그럼요. 얘기하고 뭐 학생들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에게는. 어떻습니까? 애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정말 뭐지 좀 잘해주면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소년원에 있는 게 불편하니까 빨리 나오기 위해서 뭐 점수 상점도 많이 따고 기술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따고 검정고시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성적도 높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기가 있기 때문에 잘만 어른들이 도와주면 네. 다시 범죄하지 않고 또 소년원에 보면 어떤 데는 문신 제거 레이저 기계를 갖다 놓은 데도 있어요. 원하면 이제 문신 빼줍니다. 네. 또 어떤 소년원은 문신 제거기는 있는데 고장 나가지고 고치려면 500만 원인가 드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어서 문신 제거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일 수는 없다. 네.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해주는 만큼 반응을 보입니다. 네.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을 몇 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억 얘기해 주셨는데, 군청 하나 통유리를 짓는데도 그거보다 몇 배는 드는 그럼요. 돈이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또 개선해야 할 점을 한 가지 정도만 더 꼽아 주실 수 있다면요? 소년원 아이들이 나와서도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원에 보내놓고 지역사회가 잊어버리고 학교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연계된 프로그램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포기하고 학교에서도 포기한 아이들을 소년원에 죄다 모아놓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년원은 낙인 아니면 훈장입니다. 쟤는 소년원 갔다 온 애야 하면 굉장히 센 아이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더 못되게 살 거면 네, 굉장히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년원 문제부터 고민해야 지역 청소년의 문제, 거리의 아이들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청도 고민 많이 해야 되겠군요. 교육청이 소년원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도 책임지지 않고요. 그래서는 안 될 텐데요. 안 되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법무부 직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소년원 교육은 적어도 교육청이 담당해줘야 되는데 교육청은 소년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현실입니다. 생각보다 고민해봐야 될 점들이 되게 많군요. 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두세 시간 들어도 모자랄 얘기를 지금 20분에 집어넣었습니다. 네. 빠르게 많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